결국 해체 순서대로 간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국힘은 앞으로 이제 누가 주도해서 갈 것이냐. 권성동이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끌고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변수는 네. 명태균 게이트에서 얼마나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연관된다고 있는 거죠. 보면 이제 다 이야기해 봅시다. 나경원 관련이 있다 없다? 나경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오세훈 오세훈 씨, 시장이 오세훈 씨는 있는 것 있고 같고 홍준표도 연관이 좀 있을 겁니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그리고 경남도지사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적 그 중량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 몇몇 사람이 이제 걸려 나올 거예요. 원희룡 장관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원 장관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그렇죠. 워낙 아니라고 격렬하게 하니까. 부인을 하고 있어서 혹시 말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걸로는 원 장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과 비리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명태균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를 지난 7.23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은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비대위가 인용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자기 대권까지 책임지면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군지가 먼저 좀 추스러진 다음에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도된 명태균 게이트의 파급력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그건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지금 추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걸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지금 추출되는 이 마당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한동훈 대표의 재기 가능성 같은 거를 점치면서 새롭게 대선 주자를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느냐, 여기를 계산해 보아가지고 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죠. 자,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갑자기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랬거든요. 노인 변호사 보시기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사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 탄핵의 심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살아난다 만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모르는 진실들이 폭로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죠. 아니, 명태균 게이트는 수면 아래에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 중요한 상황에서 탄핵,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갑자기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 등등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지금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일단락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관심이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쏟아지고 이게 더 먼저 선결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 사건 죽은 게 아니었죠. 이제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가 이번에 명태균 씨가 아예 핸드폰을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그 폭발력이 배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는 그 정말 탄핵시킬 수 있다, 하야시킬 수 있다고 했던 그 폰에 뭐가 들어있냐, 이걸 나와 봐야지 이게 되는 거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잠깐 그 수사의 과정 중에서 속도와 그 방향의 문제였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있던 거다. 자,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 일이 촉발된 것의 가장 큰 영향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명태균 게이트하고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배신감, 개인적인 예, 사적인 감정, 이것들이 매우 컸다라고 봅니다. 그 우선순위로 보면 명태균 게이트가 어쨌든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트리거였고 네. 한동훈을 반드시 축출해야 된다는 감정.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이재명 체제하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딴지 걸고 예산 안 주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본인을 못 참게 만들었겠죠. 저 그런 걸 보면은 공익제보자 1호죠. 네. 강혜경 공익제보자 역할이 실제로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큰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명품백 300만 원짜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참 명태균 게이트가 가지는 이런 좀 역사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좀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매우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보고요. 뭐 옛날에 우리가 제일
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뭐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와 이 강혜경 씨 사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네. 그 자기네들끼리의 돈 문제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이 폭발력 이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단추 하나 누르니까 결국 이렇게 퍼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혹은 미처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비리 같은 것들이 결국은 골마 있다가 한 번에 딱 터진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공익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큰 비리가 없었으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이 비리와 문제가 너무 많았었고 게다가 지금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난 지방선거 때에는 정말 정점에 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동안에 정말로 묻혀있던 것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갖고 터져 나온 셈이어서 원자폭탄급으로 저는 이 상황을 좀 봅니다. 자, 민태균이 민주당에 자신의 황금폰을 이제 주려고 했다. 뭐 우리도 사실 접촉을 해보면서 그 황금폰이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숨겨놓은 이제 그 일종의 기록물들을 네, 좀 네.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엊그저께 발표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한 내용을 보면, 자,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뭐 정말로 탄핵이 한 달 안에 이제 돼버렸고, 또 그 이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5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로 본인의 예지력, 상상력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낯들을 계속 보아왔던 사람이고 그런 증거들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이 종합적인 분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합쳐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역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뻔히 알았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지력이다 예언력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미리 방향이 지어져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이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예지력이라는 형태로 뭐 내지는 자기 예언한 형태로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들의 성격상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현재의 상황과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 이런 정도의 종합적인 분석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사실 이 정도는 가능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